네, 안녕하십니까. 코디의 마포나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스2의 노드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토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로스2는 이제 앞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노드 간의 어떤 이제 그 통신을 통해서 로봇을 유기적으로 동작하게끔 만들어 주는데요. 이 노드 간의 메시지를 교환하는 버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토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보겠는데요.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스의 각 노드들 간에 이 노드들이 서로 개별적으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로스는 로봇을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 노드들이 하나의 로봇에 연결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부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나의 개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각각의 개체들 간에는 로봇이 유기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서로 메시지를 전달받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신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토픽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A노드와 B노드는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퍼블리셔는 토픽, 즉 메시지를 발행하는 역할을 하고 서브스크라이버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토픽은 한 번만 발행되는 게 아니라 노드가 실행된 시점부터 시작해서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초당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즉 헬츠라고 표현할 수 있죠. 10헬츠, 100헬츠의 주기로 이 토픽을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노드에게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로봇의 각각의 부분들, 즉 노드가 정상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동작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토픽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토픽은 방금 그림에서처럼 두 개의 노드에서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노드들 간에 병렬로 동시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A노드가 B노드와 C노드에 또 내지는 D노드에 메시지를 분산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노드가 자신이 필요한 특정 노드에 토픽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메시지의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의 관계는 즉 1대 다의 관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이제 이 토픽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앞의 시간에서 실행했던 터틀심을 이용해서 한번 이 토픽의 메커니즘, 동작 방식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터틀심을 한번 기동을 해보겠습니다. 터틀심 노드를 기동시켜서 터틀심을 실행을 시켰고요. 또 하나의 창을 열어서 이번엔 조종기 노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노드를 지금 각각의 터미널에서 실행을 시켰고요. 다음 창을 하나 열어서 앞의 시간에서 잠깐 배웠던 RQT를 이용해서 한번
이 노드들 간의 통신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RQT의 여러 가지 플러그인 중에서 RQT 그래프라는 툴이 있습니다. RQT 그래프는 말 그대로 이 로스의 현재 상태를 그래프로 표시를 해주는 툴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터틀심이라는 노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띄웠던 터틀 OP 터틀이라는 텔레오피 터틀이라는 노드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 두 개의 노드는 지금 현재 여러 개의 토픽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지금 화살표의 방향을 보고 우리는 지금 텔레오피 터틀에서 터틀심 노드로 터틀1의 코맨드 벨이라는 CMD 벨이라는 토픽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위에 보면은 터틀심 노드에서 텔레오피 터틀로 터틀1 로테이트 absolute action status라는 토픽과 피드백이라는 토픽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그래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RQT로 보는 것 외에 우리가 그 CLI에서 커맨드를 사용해서도 토픽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로스트 토픽 리스트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토픽의 목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트 토픽 리스트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면 현재 주고받고 있는 지금 파라메타 이벤트, 로스아웃, 그리고 커맨드 벨, 컬러 센서, 포즈 이런 토픽들이 지금 서로 노드들 간에 주고받고 있다라는 목록을 볼 수가 있고요. 보다 좀 자세하게 이 토픽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t 옵션을 붙여서 주고받고 있는 토픽들에 대한 타입, 즉 데이터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 타입을 자세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 타입은 지금 이 터틀심 노드, 터틀심이라는 우리가 이제 패키지를 만들고 터틀심 노드를 프로그래밍 할 때 이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를 정의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의된 형태의 토픽을 사용하는데 이 토픽에 대한 데이터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RQT 그래프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내용을 보겠는데요. 여기 하이드에 있는 옵션들을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 옵션들을 한번 전부 활성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하이드를 디세이블이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서로 주고받고 있는 토픽 정보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정보들이 현재 많지는 않은데요. 한번 텔레오피 키를 이용해서 거북이를 움직이는 상태에서 토픽이 다른 변형되는 토픽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북이를 움직여 보니까 토픽이
안 보이던 토픽들이 여러 개가 새로 생긴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아까는 이 조종기 노드, 즉 터틀 텔레오피키가 노드가 실행만 해놓고 토픽을 발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텔레오피키를 이용해서 CMD 벨이라는 토픽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동작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면서 서로 주고받는 토픽들이 더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픽에 게시되는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지금 전송되고 또 수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토픽의 내용을 보는 거는 로스트 토픽 에코라는 명령을 통해서 토픽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한번 그 조종기 노드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금 터틀1의 CMD 벨이라는 토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키를 쳐보면 지금 현재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조종기 노드에서 아무것도 지금 활성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거고요. 조종기 노드를 사용해서 거북이를 한번 움직여 보죠. 네, 거북이를 움직여 보면 보시는 것처럼 토픽에 CMD 벨 토픽에 전달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터미널 상에서 실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요, 리니어라고 해서 XYZ 좌표가 되겠고요. XYZ 좌표. 그리고 앵귤러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앵귤러 각도가 되겠죠. 거북이가 회전하는 각도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거북이가 회전하는 순간에는 XYZ의 앵귤러 각도가 변경이 되게 되겠고요. 위치가 변경이 되는 시점에서는 리니어 좌표가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좌표들은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CMD 벨은 트위스트라는 지금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즉, 이 트위스트라는 메시지 타입이 이 데이터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디버그 노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디버그도 지금 활성화를 아까 비활성화 시켜서 디버그도 보일 수 있게 해놨는데요. 지금 디버그를 클릭을 해놓으면 디버깅 관련된 노드와 토픽들은 보이지 않는데요. 요거 디버그를 해제하면 우리가 이제 로스에서 내부적으로 디버깅에 필요한 노드와 파라메타들, 토픽들이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로스를 우리가 이제 디버깅 할 때는 이 디버깅 토픽과 노드들도 같이 보이게 함으로써 프로그램 디버깅 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로스트 토픽 인포라는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토픽 인포는 토픽에 대한 이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는 명령입니다. 에코는 데이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실제 지금 전달되는 데이터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한 명령이라면 토픽 인포는 토픽의 데이터 타입 그리고 누가 발행하는지 누가 구독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인데요. 토픽 인포
예, 토픽 인포 하고요. 예, 토픽명 turtle1에 cmd 벨을 쳐보게 되면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입이 보이게 되고요. 이 데이터 타입은 아까 우리가 토픽 리스트에 -t 옵션 줬던 거하고요. 예, 똑같은 데이터 타입이 나오게 되고, 예, 지금 현재 퍼블리싱 하고 있는 노드에서의 카운트, 그리고 이 토픽을 지금 수신하고 있는 구독하고 있는 서브스크라이버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show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show 명령은 데이터를 이제 서로 주고받을 때 데이터에 대한 그 타입과 어떤 유형이 사용되는지, 즉 타입이죠. 메시지 유형이 아까 리스트 -t에서 봤던 것처럼 이 유형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적에 인터페이스 show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트위스트라는 데이터 타입이 실제적으로 구조체 타입인데요. 데이터 구조체. 그 구조체 타입, 대부분 이제 구조체 타입의 데이터를 이런 이제 그 방향이라든지 벡터라든지 앵귤러 정보에서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내부적인 구조체의 내부 유형, 내부 타입, 내부 데이터 타입을 보다 자세하게 보고 싶을 때는 인터페이스 show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show 하고 메시지 타입을 뒤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메시지 타입은 이 위에서 봤던 지오메트리 메시지, CM 메시지의 트위스트 타입이죠. 이거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트위스트라는 메시지 타입은 벡터3라는 또 타입을 갖고 있고요. 벡터3 타입의 리니어라는 변수와 또 벡터3 타입의 앵귤러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라는 이 데이터 타입에서는 변수에서는 즉 리니어 XYZ 좌표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앵귤러라는 벡터3의 데이터 타입은 또 XYZ의 앵귤러라는 각도 정보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 값은 이제 라디안 값이 되겠고요. 로스트 토픽 펍이라는 또 명령이 있습니다. 이 로스트 토픽 펍은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이제 그 임의로 발행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노드가 우리가 조종기 노드에서도 이제 뭐 거북이를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임의로 토픽을 발행시켜서 거북이를 움직이는 그 조종기에서 발행하는 CMD 벨 대신에 우리가 임의로 CMD 벨 토픽을 발행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 발행시키는 방법이 로스트 토픽 펍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해당 토픽을 발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뒤에 이제 토픽 네임이 나오고요. 메시지 타입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실제 이제 전달되는 데이터를 아규먼트로 넣어주게 되는데요. 한번 예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once라는 이제 옵션이 있는데요. once는 한 번만 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once를 빼고 뒤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서 발행 주기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번만 발행을 하는 거고요. 어떤 토픽을 발행할 거냐, 그거는 CMD 벨이라는 토픽을 발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CMD 벨의 데이터 타입, 트위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데이터 값입니다.
데이터 값을 넣는 구문의 형식이 조금 복잡한데요. 이거는 이제 야물 타입의 구문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물 데이터 형식으로 작성을 하면 대괄호 안에 이제 변수가 들어가고요. 그 안에 또 이제 서브 구조체의 변수들의 값들이 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앵귤러 값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터틀이 이렇게 줬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틀이 지금 회전을 하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네, 여기서 보면 지금 앵귤라 각도를 1.8로 줬고 x좌표를 2로 줬기 때문에 1.8 라디안 각도만큼 회전을 하면서 x좌표 2만큼의 거리로 이동을 하라는 명령을 수행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거북이가 왼쪽으로 돌면서 지금 2만큼 진행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once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한 번만 이 토픽을 발행시켰는데요. 이 토픽을 주기적으로 발행시키고 싶을 때는 once 옵션 대신에 rate 옵션을 추가해서 1Hz의 반복적인 스트림을 계속 발행시켜 보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걸 1이라고 안 하고 10이라고 하면 1초에 10번 10Hz가 되겠죠. 지금은 일단 레이트 1로 줘서 1Hz의 스트림으로 한번 토픽을 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ce 대신에 rate 하고 1로 발행을 해보겠는데요. 거북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시죠. 네, 터미널 창에서도 보듯이 1초마다 지금 토픽이 발행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토픽이 발행된과 동시에 거북이가 회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 명령을 통해서 포즈 토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터미널 창을 하나 열고요. 로스트 토픽 에코 터틀 원에 포즈는 이제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에코 명령은 이제 데이터를 출력하는 명령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데이터의 리니어 좌표와 그 다음에 앵귤라 좌표가 계속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RQT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RQT에서 일단 디버그는 비활성화 시키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 CMD 벨이라는 토픽이 텔레오피 터틀에서 발행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 외에 한번 디버그 없애고 다시 보면요. CMD 벨이라는 지금 토픽이 텔레오피 터틀 노드 말고 지금 로스트 CLI라는 새로 생긴 노드에서 발행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뒤에 CLI가 붙은 거는 이제 우리가 터미널 창에서 지금 로스트 코맨드를 사용해서 실행시킨 지금
터미널이 되는 거죠. 예, 그 터미널이 지금 하나의 노드로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노드가 지금 여러 가지 토픽들을 발행하고 있는데, 파라메타 이벤트, 그리고 파라메타 이벤트, 그 다음에 cmd 벨이라는 토픽을 터틀심 노드에게 전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옵션에서 줬던 마이너스 레이트라는 옵션이 있었는데요. 그 레이트 노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서로 주고받는 토픽의 헬즈를 알아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명령이 토픽 헬즈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토픽 헬즈 하고요. 터틀 1의 포즈 이렇게 주면 지금 포즈 토픽이 발행되는 발행 주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에버리지 레이트가 지금 62.37, 62점 해서 거의 초당 62번의 지금 포즈 정보가 발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cmd 벨은 지금 1초마다 줬는데요. 여기에 지금 포즈 토픽은 지금 1초에 62번, 62Hz의 토픽 레이트를 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노드에서 프로그래밍 안에서, 포즈 정보를 62Hz라고, 던져주는, 그런 이제, 구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62Hz로 나오는 거고요. 이제, 다른 만약에 토픽은 또 다른 이제 그 레이트를 가진다는 거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로스2에서 아주 중요한 노드 간의 통신 개념인 토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